안녕하세요. 도시교육평가연구소장 김명진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영상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 분석 시리즈를 올려놓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을 할 겁니다. 뭐 외국어 대학이 뭐 부산 외국어 대학도 있고 외국어 대학이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의 한국외대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이 학교에 대해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수시부터 접근을 해보면 여기 이제 논술 전형이 있어요. 외국어 대학은 한국 외국어 대학은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교과 전형이 있고 그리고 종합 전형인데 종합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면접형하고 서류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수시의 보편적인 전형은 이렇게 네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그다음에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인데 면접형이 있고 종합 전형인데 서류형이 있고 이렇게 네 개가 있어서 이 네 개의 전형 중에서 우선 논술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뭐 2024, 2025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크게 인원의 변화가 아주 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85명, 72명이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 변화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익히 잘 알겠지만 외국어 대학교 자연계열은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랑 글로벌 캠퍼스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인문대학과 자연대학 물론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도 인문대학이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 글로벌 캠퍼스는 여기 딱 보는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은 두 개의 부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두 개 부류로 나누어서 LD와 LT의 기준과 나머지 대학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LD와 LT는 뭐 알죠? LD와 LT는 외대에 조금 관심 있으면은 랭귀지 앤 디플로마시 그래서 이제 뭐 정예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랭귀지 앤 트레이드라고 해서 무역이랑 좀 비슷한 이런 형태의 학과들인데 그 부분에서 얘네는 두 개 등급합 3 탐구는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탐구 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한 과목만 보는 겁니다. 그 탐구 두 과목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탐구 두 개 중에서 상위 한 과목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를 활용하거나 그래서 국수, 영, 탐 네 개 중에서 두 개 합 3의 한국사 4고 나머지 모집 단위는 두 개 등급 합 4. 그러니까 LD랑 LT가 조금 더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높아서 이게 두 개 등급 합 3이니까 뭐 하나, 둘,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으면 되고 요거는 뭐 둘이거나 하나, 셋이거나 뭐 이래도 상관없죠.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논술 전형은 거의 대부분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 중에 하나는 2025학년도에 오면서 이게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는 교과 20에 논술 80인데 여기 논술 100으로 교과 반영을 아예 폐지를 했다. 그래서 교과 반영이 폐지가 돼서 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논술로만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전년도랑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모의 논술 문제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내가 외대 논술을 좀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전형이 되어버린 교과 전형 여기 이제 교과 전형이 있는데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또 선발 인원이 많기는 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긴 하지만 학추가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 전형, 수시 전형 중에 중심 전형이 됐죠. 그래서 여기 학교 추천 전형에 보면 약간 인원의 감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비교적 꽤 많은 인원을 뽑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 고교별 추천 인원이 20명 이내인데 캠퍼스별로 10명 이내다 돼 있으니까 서울 캠퍼스 10명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10명 이렇게 10명 10명씩 나누어서 20명 이내가 추천 가능한 인원 추천 가능한 한 학교에서 추천 가능한 인원인데 그거를 20명을 다 서울 캠퍼스만 할 수는 없고 서울 캠퍼스와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캠퍼스를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저는 뭐 아까 논술과 다르게 글로벌 캠퍼스도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두 개 등급합 4, 그 다음에 한 개 등급합 3. 그래서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가 각각 서로
다른 그런 걸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외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외대에는 등급 환산 점수라는 게 있고 원점수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둘 중에서 좋은 걸 써줘요. 그러니까 교과를 계산을 할 때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서 좋은 걸 써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2등급인데 원점수는 뭐 95점인데 2등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점수 95점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등급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95점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가 2등급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보다 더 좋다. 그러면 이 2등급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95점에 의한, 원점수 95점에 의한 환산 점수로 쓰게 된다.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원점수 환산을 했을 때 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원점수는 시험이 좀 쉬워가지고 원점수는 높은데 등급 자체는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대 입장에 생각할 때는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그럼 뭐 등급이 3등급 뭐 2등급 아니고 3등급이라 할지라도 원점수 자체가 높다는 거는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점수 환산 점수를 쓰겠다라고 해서 이 둘 중에 좋은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외대는 나중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합격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환산 점수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징이 있고, 대학마다 반영 교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뭐 전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뭐 국수형 사과 이거를 계열 상관없이 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 사 슬래시 과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문 계열은 국수형 사, 자연 계열은 국수형 과, 이렇게 주요 과목 4개의 주요 과목만 본다. 5개의 주요 과목이 아니라 4개의 주요 과목만 봐서 계열별로 국수형사, 국수형과 이렇게 본다라는 점,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위권 대학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국수형사를 반영한다. 근데 국수형사에 가중치,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아니라 수시인데, 수시 교과를 반영할 때도 영역별 반영 비율이 존재해서 뭐 인문 계열은 국어와 영어가 30%씩 들어가고 수학과 사회가 뭐 20%씩 들어가고, 자연 계열은 수학과 과학이 30% 들어가고 국어와 영어가 20%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반영 비율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 진로 선택 과목도 들어가는데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정량평가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지금 막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들어간다. 대신 몇몇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반영 교과의 상위 반영 교과 전체 중에서 상위 3과목만 넣는다. 그러니까 뭐 진로 선택 과목을 6과목 들었더라도 A가 3개고 뭐 B가 2개고 C가 하나면 A 3개만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외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도 전 과목에 정량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면접형하고 서류형으로 나눠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은 서류형이 조금 더 많죠. 381에 426, 88에 76. 자연계열은 그렇지 않지만 인문계열은 얘네가 조금 더 많거든요. 조금 더 많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면접형은 면접을 실시하고요. 서류형은 서류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수능체제는 양쪽 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 과정에서 서류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능력을 검증하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서류형에 지원을 하는 거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서류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내가 면접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면접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이제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해서 학생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제출한 학생부를 기준으로 학생부의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여기서 뭐 좋은 경험이었다고 적혀 있는데 좋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게
학생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서류 기반 면접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 면접이 50%나 된다고 해서 뭐 내가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학생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학교 생활에 있어서 나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교과 전형, 논술 전형에서는 앞에서 지나갔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 반영이 폐지됐다. 교과 반영이 폐지됐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전형, 즉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등급 환산이나 원점수 환산 중에서 어떤 걸 더 높은 걸 쓰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같이 생각을 좀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정시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군, 하나는 영역별 반영 비율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즉 외국어 대학은 한국 외국어 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두 모집합니다. 물론 모집 단위가 다르죠. 가군에는 이렇게 뭐 아시아 언어 문화대 뭐 ELLT 뭐 LT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근데 나군에 EICC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대나 동유럽대학 그다음에 영미문학문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LD가 있고 사과대가 있고 근데 다군에 가면 경영대나 뭐 아니면 뭐 그 통번역 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군에 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군, 나군, 다군이 뽑는 어떤 모집 단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인원으로만 보면 지금 인문계열은 나군에서 제일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다군에서 제일 많이 뽑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심군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어느 군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모집 단위가 다른 대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대학이 동일한 군에서 나군에서 똑같이 모집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군이 이렇게 나뉘어진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을 참고로 보면 뭐 다른 대학은 이게 두 개인 데도 있고 하나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에서만 단일군 모집을 하는 대학들도 있고 여기서처럼 세 개 군에서 모두 모집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다른데 대학들이 뭐 각 대학들이 좀 더 아이들을 잘 뽑기 위한 선택이죠. 뭐 그래서 뭐 많은 대학들이 한 군에서만 뽑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 한 군에서 막 대학이 겹쳐가지고 우리 대학이 못 오면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과 비교를 막 통해서 군을 좀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모집을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글로벌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학과를 서울 캠퍼스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나눠서 모집한다는 거, 이제 그거를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영어만 우선 먼저 보면은 영어를 이렇게 쭉 보니까 20인데 있고 15인데 있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20% 영어를 20%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5%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고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이게 국제학부, LT학부 근데 여기 위에는 뭐 사범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사범대에 인문계열이라든지 자연계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중국 언어 문화학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인문계열이고 이것도 인문계열이고 바이오메디컬 공학부는 자연계열이니까 바이오메디컬 공학부하고 여기 인문계열은 서로 좀 다른 거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겠구나.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수학이 30%, 여기는 수학이 35%니까 자연계열은 수학을 좀 더 많이 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ELLT나 국제학부나 LT는 인문계열에 속할 텐데 근데 왜 이걸 칸을 나눠놨지 하고 보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달라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르면서 영어의 반영 비율도 다르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그거는 이제 대학에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인재를 생각할 때 이 친구들은 수학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LT나 LD나 뭐 사회과학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수학이 조금 더 필요해. 대신 영어를 조금 줄여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35, 15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EICC라든지 뭐 이런 대학들, 뭐 통번역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그래서 수학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수학은 30%로 두되 영어를 20%로 두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보다는 탐구가 좀 더 중요하지. 그래서 국어보다는 탐구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 국어를 다른 데는 30%를 보지만 여기는 20%를 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그 탐구 부분을 여기는 30%를 보고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부분의 차이를 내가 어떤 모집단이 지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 특히 외대는 영어에 있어서 그 20% 모집단위와 15% 모집단위가 있어서 실제로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15% 반영 모집단위와 20% 반영 모집단위의 영어 점수가 달라요. 영어 점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편차도 좀 생기죠. 그러니까 140, 138이니까 1등급과 2등급이 2점 차이가 나는 건데 똑같이 전형충처럼 똑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105점, 103.5점이니까 1.5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점 차이가 1.5점 차이로 아이고 줄어들어서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게 커져 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점 차이가 1.5점 차이로 줄어드는 거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138에서 134로 2등급과 3등급 넘어갈 때는 4점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여기서 15% 반영 모집 단위에서는 103.5에서 100.5점이 되니까 3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 차이가 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는 이런 식으로 배점이 나와 있고 한국사는 인문은 등급별 가산점을 활용하고 자연계는 응시 여부에 따라서 패스 앤 페이를 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국사는 자연계열에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응시했으면 다 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응시하면 뭐 페일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건데 사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인문계열은 등급별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1, 2, 3등급까지는 10점, 그러니까 점수차가 없는 거죠. 1, 2, 3등급까지는 10점에서 점수차가 없는 거고 4등급부터는 0.2점이 감점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가 최소 3등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는 3등급 이상,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대학들이 이제 보통 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대학도 있고 1등급만 만점 주는 대학도 있고 한데 대체로는 3, 4등급이 경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3등급 이상을 정시로 가더라도 3등급 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두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정시 부분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학과 영어에 있어서 외대 같은 경우는 그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전체적인 구조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보고 여러분들 전형계획안을 꼭 참고를 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다른 대학들도 한번 열심히 살펴보세요. 안녕.